통곡이 지난번에 그 시아버님 뭐 일한다고 문제도 일으켰는데 시댁에도 이거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리산을 내가 한번 갔다 왔잖아. 지난번에 저 어디 갔다 오다. 근데 거기가 생각이 났나 봐. 근데 그 시댁이 함양이래, 함양. 그러니까 지리산이 바로 그 앞이. 근데 내가 거기를 묘를 찾으면서 3번 찾았다고 글 썼잖아. 그렇게 세 자리가 있다는 뜻이야. 세 자리. 세 자리가 있는데 마지막 자리는 신명이 막아가지고 내가 아니 그만 가야 되겠다 하고서 내가 딱 그친데 그쳤는데 2번째 자리가 보였거든. 보였는데 그건 중간 자리야. 조그마한. 근데 그만 가야겠다는 얘기는 위에 더 가고 싶은데도 신명이 그만 가게 한 거야. 근데 진짜 자리는 그 위에 있었지. 근데 마란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그걸 찾았어. 올라갔다 오는데 거기는 내가 딱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제왕지지다 그랬죠. 제왕지지. 제왕지지는 임금이 되는 자리라는 뜻이요. 임금도 그냥 임금이 아니고 가장 높은 임금. 그래도 거기는 아무나 못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명당자리 왕의 자리가도 제가 쓸 자리가 있고 왕 자리가 있고 군이 들 수 있는 자리. 군은 근데 사실은 이게 군은 전부 다가 다 군이긴 한데 그냥 제일 낮아졌지 실제로는. 후라고 하지 후. 후. 여기는 실제는 이게 이제 12제국이 생기면 앞으로 12제국 12명의 제왕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근데 내 12제국의 왕 자리를 내가 누구도 아직 못 써줬어. 왕이 될 자리가 우리나라 여러 군데 있는데 누구한테 하나 써주세요. 내가 하나 썼지. 내가 2개 썼네. 2개. 음양으로 2자리 썼어. 그 아직 누구한테 써주지 못했어요. 근데 써주려면 막 신명이. 근데 조건은 그만한 조건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하고서 아들들 사주를 물어봤어. 근데 장자는 지난번에 한번 본 것도 기억을 하고 그 장자는 임술생이야. 임술생. 임술생이면 무지하게 강한 거지. 연만 갖고 따지면. 뭐는 갑진 이런 신사 씨가 기축시. 그래서 사주팔자는 위에 신사일의 신일간이 갑진 월에 태어났으니까 호생금 해가지고 인수이긴 한데 진월은 3월달이거든. 3월달. 근데 신은 가을의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가을 정신과 신은 봄의 정신하고는 안 맞지. 그래서 신약사주라고 그래요. 신약사주. 약하다 이 말. 근데 약하면 뭐가 임술 갑진 인사 그러면 여기 뭐가 용신인지 한번 맞춰봐요. 여기 뭐가 용신일까? 여기 본신 여기니까. 이거 빨리빨리 얘기해요. 시간 없으니까. 0.1초 사이에 얘기해야 돼. 원래 불가에서 선문답은 질문하면 답해야 선문답이 돼. 그러니까 직관으로 딱 말을 하면 직관을 거기서 딱 통해갖고 바로 얘기를 해야 그 대답이 되는 거야. 시간이 있어 생각해서 나오는 대답은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직관은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탁 답해. 네? 어? 반은 맞았어. 반. 반은 따뜻해야 되니까 금이 그러니까 화급금 돼서 이제 녹여져서 좋긴 한데 화가 필요한데
토생금이 돼야지. 또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에서 화토가 용신이야. 화토가 용신. 걔는 반을 맞췄다 그러지. 근데 사주팔자에 화토가 있어. 화화가 있고, 또 임술에 술토도 있고, 비축에 토가 둘이야. 그러니까 토가 셋이니까 뭐 토는 지나치게 많은 거지. 토생금, 그래서 오히려 그것만 따지면 신강사주야. 금이 이제 토가 셋이나 쓰니까 토생금이 셋이나 되니까 신강사주가 된 거지. 그래서 신약사주긴 한데 이미 사주에 보완이 됐어. 이게 신약이라고 볼 수가 없지. 보완됐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용신도 별도로 특별히 또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33세부터 43세가 공망살이야. 그러니까 공망살은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나 되면 뭐 공무원 항상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유지만 되는 거지. 공무원 유지. 근데 사실은 큰아들은 사주팔자에서도 조상 기운도 나오고 그래서 도에 입문해야 돼. 도에 입문할 팔자야. 그러니까 나처럼 이게 도의 세계를 갈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차원은 후천독세 잘 맞는다. 둘째 아들은 개해년 무월 개유일. 개유일. 시가 김이시. 똑같이 여기도 위하고 똑같이 시가 토네 토. 여기는 일주가 걔는 5월이 태어났으니까 언제 이게 사주가 어때? 이 사주는 역시 신약 사주야. 둘이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말라버지. 5월달에 태어났으니 말라버리. 딱 말라니까 신약 사주. 그런데 연에 개해가 있잖아요. 개수도 수고, 해도 수고. 그래서 수가 셋이나 되거든. 본신까지. 그래서 본신만 따지면 수가 셋이니까 또 신강이 돼. 또 지지에서 유가 금생수 해갖고 이제 용신도 해줘. 용신도. 여기는 뭐가 용신이겠어? 네? 뭐라고 한 거예요? 네? 뭐? 여기는 약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금이 더 필요하지. 금생수 해가지고. 그 월이 무오니까 무토도 사실은 화기거든. 김이 미도 역시 토는 토인데 여름에 화고 화가 강하다. 그래서 금이 같이 있어서 그 토를 갖다 설기시켜줘야 돼. 토생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수가 용시 이제 수는 이제 여기가 있으니까 금만 있으면 되지. 이 사주팔자에서 다른 얘기 다 할 수도 없고 내 사주하고 또 비슷한 게 하나 있어. 비슷한 게 뭐냐면 왕화. 여기가 왕이야. 여기가. 또 개에서 제일 싫은 게 나쁜 게 12운석에서 뭐가 제일 안 좋은 거 같어? 절이지. 절. 제일 아무것도 없는 끝나는 절. 그게 뭐야? 오화야. 오화가 절이야. 네, 그래도 썼죠. 요 최근에도 사주팔자에 절과 왕이 같이 있으면 운수가 풀리다. 이제 잘 풀리는 운수 같으면 성공하는 큰 운수 같으면 요게 있으면 서민이 말이죠.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최하가 제일 하.
그래서 세상으로 한순간에 탁 올라가는, 내가 사주팔자가 이렇거든. 내 사주팔자가 절과 이게 왕이 같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일약 등극하는 팔자라고. 근데 그 사주팔자 그렇게 갖춰져야지. 그래서 오히려 통생 기운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지리산 거기 내가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지. 거기에 내가 세 자리를 봤는데 세 자리 상중하다. 그러니까 공덕에 따라서 내가 써주긴 써주는데 상중하 중에서 공덕이 아직은 상이 안 가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게 갖춰줘야 신명이 인정하잖아요. 그 신명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우리 도반들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야 그 객관화가 되죠. 그죠? 그게 명분이거든? 그게 명분이 맞게끔 하면 가능하다. 근데 거기는 진짜 제왕지지요. 정말로 그냥 대단.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기가 강한 기운을 갖다 거기다 탁 갖다 배를 주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 내한테 보였거든. 최근에. 그전엔 제왕지지를 그전부터 내가 찾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최근에 봤어. 최근에 영적으로 들어온 거지. 명당짜리 대지는 내가 영으로 미리 샀습니다. 내 우리 부모님 산소를 빼고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전부 다 영으로 보인 거예요. 명당짜리 영으로 딱 보고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영으로 찾은 거다. 근데 여기도 전부 다 그 기운이 들어온 게 영으로 들어옵니다. 시간 그때 그 도수 따라. 근데 제일 나중에 들어온 자리야 거기가. 근데 거기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걸 느낀 게, 와, 우리 남한에서는 그 지리산 그 산맥이 가장 높고 가장 힘차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노고단서부터 따지면 노고단에서부터 천왕봉까지 가는데 봉우리가 그냥 여러 개가 불룩불룩 했는데 그 등산이 다 1400꽃 이상이에요. 남한에서는. 그리고 1500, 1600, 1700, 1900꽃이 1917m가 지리산 상왕봉이거든. 그 다음에 중봉이 바로 그만큼 조금 차이 나고, 그 다음에는 하봉이 있어요. 그래서 상중 하봉이 있다고. 거기가 지리산이 상봉, 중봉, 하봉이 있어. 그게 지리산 3개 봉우리가 지리산 봉우리야. 근데 그 이제 상중 하봉 얘기한 거지. 근데 거기에서 봉우리 하나 더 내려오면 그게 두류봉이야. 두류봉. 그러니까 지리산 상중 하봉까지 딱 내려와서 그 마지막 그 봉우리가 백두산이 거기 와서 머물렀다 하는 뜻이야.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백두산 내기. 근데 그 밑에 영랑봉이라고 했죠. 영랑봉. 그 옛날에 영랑산. 옛날에 그 영랑이라는 그 화랑도에서 경지에 간 도인이 영랑이에요. 그래서 영랑산맥이라고도 합니다. 그 밑에 맥이. 근데 그 봉우리에서 그 직통으로 계속 내려가고 그 끝에 와서 딱 기가 막히게 자리 잡았어. 그래서 거기는 겁나는 자리야, 진짜. 겁나는 자리. 근데 천하사가 내가 꼭 필요한 천하사에 응하면 할 수 있지. 왜? 내가 천하사 하는 데 있으면 신명이 어찌 하겠냐고. 그전에는 거기 저 겸당이 있는데, 겸당에 그 남편, 공주에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명당 증조 할아버지인가? 근데 그 한동안 안 좋아가지고 그 집안이 끊임없이 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전엔 그 자리를 쓰고서 그 집안이 어려웠던 집안인데 잘 따랐겠다. 내가 그랬거든. 이 묘 쓰기 전에는 이 집안이 어려웠는데 이 묘 쓰고서 일어났다. 근데 지금은 이 묘 때문에 집안이 지금 힘들어졌다. 그 설명해줬어. 앞에 교대가 생겼고 그 바람에 또 도로가 생기고 그 바람에 물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구가 바뀌었는데 못 쓰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음양이치가 아주 기묘합니다. 음양이치가.
그래서 산에 가서 산 묘자를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고, 또 집터를 가서 봐도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다고. 그래서 그 아들 사주 듣고 내가 좀 하나만 얘기했어. 다 얘기할 수 없어. 근데 그 남편은 아버지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한테 그 묘를 뭐 명당에 묘를 쓰냐 뭐 그렇게 반발한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거든. 자손한테 쓴 거지. 자손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손들. 아들들 있잖아. 아들들. 근데 뭐 아들들하고 상의한다고 했다는데 요즘 애들 그거 믿는 사람이 있을까? 착하면 믿지. 어머니를 잘 또 효심이 있어서 어머니 말을 또 듣는 사람 같으면 믿겠지. 어쨌든 주인이 되면 그 공덕이 그만큼 커야 큰 자리를 쓸 수 있어. 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리 그 밑에 바로 거기요. 3처예요. 3처. 세 자리를 쓸 수 있다고. 세 자리. 그래도 거기는 쓰려면 좀 당장에다 쓰지 뭐. 당장. 근데 거기가 다니기가 제일 편해. 도로가 거기까지 나와서 차가 호 밑에까지 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되니까. 등산도 가파르지도 않아. 가파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실제는 한 800m 조금 넘어요. 해발 800m. 근데 그 밑에 동네가 400m니까 실제 400m만 올라가면 되는데 한 600m? 700m 가까이까지는 길이 이렇게 나 있어. 이렇게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 끝에 놓고 세워놓고 올라가면 별로 안 돼. 옛날 얘기 하기 전에 풍수질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을 한번 보니까 남편은 무자생이라고. 무자생 갑자월 병자일.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었는데 이는 모른대요. 그 병화일진이라고 그래. 그 병화일진은 거짓말은 안 해. 솔직해. 그리고 자기 가슴속에서 비밀을 못 가지고 있어. 비밀이 없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탁 튕겨. 그냥. 다 털어놔야 돼. 근데 내가 병화일진이 태양의 기질이니까 뻔히 비추잖아. 그러니까 뭘 한번 보면 한 번에 탁 그냥 그 파악을 딱 해. 한 번을 보면 딱 파악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타고 나면 리더가 되는 거야. 리더. 윗사람이 돼야지 밑에서 일하려면 답답하지. 한 번에 전체를 다 볼 줄 아는데. 그래서 경영인을 이런 기운을 타고 나면 경영자가 되는 게 좋아요. 리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상하를 막론하고 인간관계를 아주 잘 소통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고. 나보다 윗사람이든 나라 사람이든, 그러니까 윗사람이든 나라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화끈하게 다 소통할 수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큰 게 있으면 또 작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크잖아요. 다 비추잖아. 근데 다 비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밀하게 다 비춘다는 얘기야. 그냥 미물 곤충한테까지 다 그 영향을 다 비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로운 것 하나, 이론 뭐가 있잖아요. 나에게 이롭다 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거 놓치기가 싫어요. 그걸 챙겨야 돼. 아무리 작은 이로운 것도 그냥 넘어가.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근데 병화일지는 그게 아니야. 그거 안 놓쳐요. 안 놓쳐. 근데 그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성이 그래.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그 태양의 정신이 그렇다고. 세밀하게 다 모든 걸 이제 지켜주고 도와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하는 거지. 버리지 않는 거지. 버리지 않아. 화통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화통해.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냐면 불의 정신은 뭐냐면, 불의 정신은 막 타잖아. 계속 타지. 계속 타니까 타는 순간마다 뭐가 있죠? 자꾸 변화되잖아. 그래서 불의 정신을 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12번 마음이 바뀌어요. 변덕이 심해. 하루에 12번이 마음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았다가도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사람을, 남들하고 상대할 때 이제 좋게만 하겠지만,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 관계에서 평상시 안 좋은 기운이 있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쌓여있던 것이, 기분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나쁘면 그 나쁜 것이 탁 튕겨나오지,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변한단 말이에요.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제 사람마다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대략적인 성향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경화일진이 11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11월은 겨울 아니야? 음력으로 12월, 양력으로는 12월. 그래서 역시 신약사주야. 그래서 요 신약사주는 역시 뭐가 필요해? 목화가 필요하지. 목화가. 나무와 화가 같이 있어야. 그런데 월에 간목이니까 간목이 없어서 막 태워지니까 장작이니까 당장 태워주지. 그래서 그런데다가 목화가 사주팔자가 필요한데 시리는 안 나와 있지만 대운에서 17세부터 37세까지는 인과 묘가 목이거든. 목이 있으니까 목이 막 태워져.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괜찮았고 또 47세부터도 67세까지 47세부터 67세까지도 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화니까 화기가 들어오니까 동기가 들어오니까 그때도 한참. 그래서 사주팔자는 별로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사주팔자로 보면 병화가 12월 음력으로 양력으로 12월이니까 얼마 그냥 힘을 못 써요. 근데 대원에서 다 뒷받침해줬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살겠다. 어려움 없이 살겠다. 그러면서도 화기가 그렇게 있으면 또 수기가 필요하잖아요. 남은 목이 필요한데 마누라가 마누라적이든 마누라의 기운이 있다. 수생목한다. 수생목한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이 먹으면 또 이 기운이 찬물이 되면 이제 안 되지. 찬물이 들어오면 그때는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따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궁합이 따로 살면 살을 팔자요. 일진에 궁합에서 역마가 딱 들잖아요. 역마 따라 일지가 궁합이 붙으면 따로 직업으로 살아. 따로 직업으로. 직업이 따로따로 가지면서 살아. 그러면서 별거하는 시간이 많아. 이게 궁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따로 직업 가지니까 당연히 주말 부부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멀어지고 그러면 별거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그런데 이별을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문서에 그렇게 나와. 문서에. 옛날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그렇게 띄워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명리라는 것도 인간사가 하늘과 땅과 음양, 하늘 이치, 땅의 이치를 다 종합해서 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명리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의 이치는 깨달은 사람이 있었고 땅의 이치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인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인간의 이치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 할지라도 70%밖에 알지 못한다. 30%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성인도. 도를 완전히 깨달은 성인도. 근데 정산상제님은 내가 인사를 통했다. 그러셨어요. 내가 인사를 통했다. 내가 하느님으로서 하느님 뜻대로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정산상제님은 내가 오직 인사를 통했다.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세상에서 명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풍수지리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지 않지만 천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생전에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양반 작고했을 거고 유구에서 내가 오늘 사위한테 그 얘기했거든. 유구에 윤 선생이라고 그 양반이 계룡산 때 수도했는데 나 20대 전에 수도할 때 딱 한들문이 열리고 영대가 열리니까 내가 엊그제 그랬었지. 우리나라의 그 3대 신선? 누구라고 했어요? 3대 신선? 잊어버렸죠? 최초원 선생, 고은 선생하고 양사은 선생하고 그 전에 그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지. 드라마로. 그 누구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의심하고 그랬죠. 이게 세 사람이 한국에서 3대 신선이라고 그래.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전우치라고 드라마도 나왔었잖아. 전우치. 근데 그 선철의 신선은 최순세 선생은 신선이라고 세상에 알려지고 했지만 신선 노릇하는 걸 누가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사실은 증인한 상제님은 하느님이라 공도지 사도를 못했어요. 사도. 공적인 일로 인해서는 하늘 날아다녔어요. 축지법이라고 그러지? 그냥 축지법이 아니고 그냥 날아다니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한순간에 가. 백두산도 한순간에 가. 근데 그 천지공사를 보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김호연 성도라고 나이 몇 살, 30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부모가 없어가지고 아주 영민한, 그 고아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영신당님의 그 동자신, 사람, 신면왕은 동자신이야. 근데 워낙 총명하니까 데려다가 이제 키우면서, 소위 말해서 증인을 삼은 거지, 증인으로. 이 백두산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파리로 둔갑시켜갖고 몸에다 붙이고 탁 날아갔어요. 김호연 성도를 파리로 둔갑시켜서 나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갯말에다가 그냥 넣고서 돌아다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갯말 바지 밑에다가 숨기고 다녔다는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상자님의 그 성기자리를 갖다가 그냥 강아지라고 그랬거든. 자기가 어디 강아지를 왜 달고 다니냐고 어린 호연 성도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전에. 어쨌든 김호연 성도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나이 먹을 때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가 아니고 한 10대 때까지 천지공사 10년 보셨으니까 정현한 상님이 10대까지 김호연 성도 10대까지 그렇게 증인으로 삼았어요. 내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병화일진이 나하고 제일 잘 통해. 내가 무토일진이긴 한데 기회가 있어갖고 합의돼서 실제는 또 사주학적으로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 같이 본다고. 근데다가 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화가 되어서 정말로 똑같이 불이에요, 불. 그러다 보니까 병화일진하고 동기거든, 동기. 가장 잘 통해. 근데 박가더라고, 박가. 함양박가라고 있는데, 함양박가인데, 함양에서 여태까지 산다는 얘기는 그 본토백이 함양박가예요. 함양박. 그래서 내가 참, 욕심을 안 부린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생각이 나. 우리 만화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3번 갔다 왔다 그랬죠? 3번 갔다 온대. 양택지제 900고치. 근데 거기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전부터 생각하기를 때가 되기 전에 논을 사든지 밭을 사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논을 사려면 싼 논을 사야 되거든. 그래서 간척지를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간척지도 뭐 인계가, 사람 인간관계 인연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내 사촌이 서양에 사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벌써 지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간척지 만든 지도 오래됐으니까 지금 간척지도 아니지.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겠지. 그래도 틀렸어. 그런데 거기는 산속이면서도 밭이 있으니까 그게 욕심이 산 것이. 야, 여기다 뭐 농사 짓고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국리를 우리 만화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주역 강의를 해야죠, 이제.